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뭘 했지? 오래되니까 시간 까먹었네. 그래서 지난 시간엔 뭘 했었냐 하면 우리가 물체가 조금만 더 밑에 물체가 회전한 원운동에 대해서 우리 배웠었죠. 그러면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으면 우리 이 물체에 대해서 뉴턴의 법칙 혹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카이네틱 에너지 워크 테오렘 이런 것들이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 하나씩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다음과 같은 회전을 할 때 어떤 변수를 가지고 운동을 기술할 것인가 하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본 것처럼 트랜슬레이션에 대응되는 로테이션은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앵귤러 디스플레이스먼트 에타, 벨로시티 대신에 앵귤러 벨로시티 오메가, 액셀러레이션 A 대신에 앵귤러 액셀러레이션 알파를 쓴다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다 했던 거고 우리 앵글 데피니션도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 지난번에 얘기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이렇게 대응이 된다고 했는데 대응이 되면 정말 그대로 대응이 되냐 이거예요. 대응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벡터죠. Displacement, Velocity, Acceleration 전부 다 벡터죠. 그럼 이것도 벡터일 거냐 이거예요.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그럼 우리 벡터를 어떻게 정할까? 그럼 다음과 같이 어떤 물체가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고 쳐봅시다. 앵귤러 벨로시티 오메가로 돈다고 하면 오메가라는 거를 다음과 같이 크기는 앵귤러 벨로시티의 크기 오메가고 방향을 어떻게 정하냐면 역시 오른손을 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네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수직으로 한 다음에 회전하는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으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오메가의 방향으로 정하면 어떨까? 그래서 다양한 거지. 물론 반대 방향으로 돌면 오메가의 방향이 위로 향하는 걸로 벡터를 정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정한다면 V는 오메가 크로스 R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면 우선 오메가랑 벡터랑 요 위에서 요 점에서부터 이무의 점까지 가는 R 혹은 아무데나 잡아도 R이라고 하면 항상 요거에 수직인 성분만 남아있으니까 원점을 보면 R이 있으면 틀림없이 R과 오메가는 수직일 테니까 크기는 R 오메가 크기는 맞죠. 방향은 우리가 점을 여기 있는 이무의 점을 R이라고 하면 오메가 크로스 R로 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 그리기가 어렵네. 오메가 이거 어렵네. 크로스 R을 딴 데로 잡읍시다. 손을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이쪽에 R이라고 하면 오메가 크로스 R 이쪽 방향이죠. 접하는 방향으로 되죠. 그래서 보면 방향도 맞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메가라는 벡터를 앵귤러 벨로시티 벡터를 크기는 앵귤러 벨로시티 오메가 방향은 오른손 법칙을 써서 회전하는 게 네 손가락을 감는 방향으로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그 방향을 벡터로 하면 우리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좋은데 그래서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R 크로스 V는 요거 여러분들이 요거는 사실 많이 안 해봤지만 R 스퀘어 오메가처럼 나오는데 그럼 과연 오메가가 벡터냐 이거예요. 벡터가 되려면 만족해야 될 성질이 있어요. 만족해야 될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돼요. 그죠? 더하는 순서에 상관이 없어야 되죠. 근데 오메가를 두 개를 더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우리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헷갈리지만 우리 뭐냐면
X축으로 90도, Y축으로 90도 돌리는 회전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X축, Y축.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X축으로 90도 돌린다는 건 뭐죠?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린다는 거죠. 90도. 그 다음에 Y축으로 90도 돌리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한테 스프링이 있는 쪽이 보이죠. 잘 기억해놔요.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Y축으로 90도 먼저 돌리면 이렇게, 그 다음에 X축으로 90도 돌리면 이렇게 되죠. 아까랑 똑같나? 아니지. X축으로 90도면 이렇게 아니지. 내가 잘못했지. X축으로 90도면 이렇게 돌려야죠. 아까랑 다르죠. 그러니까 보면 오메가라는 벡터를 정했는데 V가 오메가 크로스 R이라고 하면 V와 오메가 사이의 관계는 잘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오메가를 정하면 오메가는 순서에 더하는 순서에 따라서 다른 값을 주더라 이거예요. 따라서 오메가는 벡터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만 언제 다음과 같은 벡터처럼 되는 일이 가능하냐 하면, 오메가, 예를 들어서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있다고 하면 같은 축을 향해서 회전을 했을 때 그때는 상관이 없죠. 같은 축에 대해서 하거나 아니면 회전축의 방향이 약간 벗어나 있을 때는, 처음 거랑 그 다음에 회전하는 축이랑 거의 차이가 없을 때는 그 두 개를 더하는 순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죠. 그래서 보면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벡터처럼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메가라는 건 벡터는 아니지만 우리 한 방향으로 계속 회전을 시킬 때는 마치 벡터처럼 우리 사용할 거예요. 오케이. 이 식은 우리 지난번에 봤었고, 그래서 보면 우리 각가속도, 앵귤러 벨로시티 이런 건 다 봤었고, 우리 새로 나온 건 뭐냐면 물체가 회전을 하면, 예를 들어서 리지드 바디가 어느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회전축 상의 질량 센터 오브 매스가 있으면 이 물체의 전체 카이네틱 에너지, 질량 센터 오브 매스가 움직여서 생기는 카이네틱 에너지는 없죠. 그렇지만 틀림없이 물체는 움직이고 있죠. 그 뭐냐면 그 물체를 잘게 나누면 그 하나하나는 축을 중심으로 축에서 R만큼 떨어져 있으면, 오메가라는 앵귤러 벨로시티로 회전하면 거기 가지고 있는 리니어 벨로시티는 R 곱하기 오메가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회전을 하는 그 작은 물체 하나하나는 전부 다, 물론 축 상에 있으면 속도가 없지만 축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큰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죠. 운동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설사 회전축이 질량 중심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체가 회전하면 회전하는 것에 따른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로테이셔널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하는데, 로테이셔널 카이네틱 에너지는 뭐냐면 우선 카이네틱 에너지, 질량 mi짜리가 n개 있는 경우 각각의 카이네틱 에너지를 전부 다 합해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연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잘게 잘라요. 언제까지? 또 잘게 자른 한 부분이 거의 포인트 파티클처럼 될 때까지.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고 하면 이 작은 포인트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카이네틱 에너지를 각각 구한 다음에 전부 더해주면 되죠. 우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전부 다 고르는데, VI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다음과 같은 축에 대해서 회전인데, 여기 있는 요 길이가 축에서부터의 거리를 어떻게 정하죠? 축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선분의 길이죠. 이게 뭐냐면 이 점에서 회전축에 수선을 내린 길이죠. 그러면 이 점에서의 앵귤러 벨로시티는 RI 곱하기
오메가는 전부 다 같으니까 전부 다 똑같이 회전한다고 하면 Ri 오메가 I 회전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렇지만 리지드 바디인 경우에는 오메가가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으로 쓸 수 있고 요거는 사실 서메이션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서메이션 바깥으로 나가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오메가 제곱 곱하기 2분의 1 mi ri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리니어 모션과 앵귤러 모션, 특히 회전을 할 경우에 두 개를 대응되는 양이 뭐냐면 r 대신에 세타, v 대신에 오메가, a 대신에 알파를 쓰면 카이네틱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대신엔 거기도 v 대신에 오메가를 써야 되는데 오메가 제곱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차원이 안 맞죠. v랑 오메가는 v는 오메가보다 r을 곱한 것만큼 더 있죠. v가 r 오메가니까 길이 차원을 더 넣는 거니까 차원이 다른데 그래서 뭐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 양 요 양을 2분의 1 다음과 같이 주어진 양을 mi 제곱 mi 곱하기 ri 제곱을 우리가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불러요. 요 양을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부르면 이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를 i라고 쓰면 이 식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으로 쓸 수 있죠. 마치 리니어 모션을 할 때 카이네틱 에너지랑 아주 비슷한 형태로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v 대신에 오메가로 그렇다면 m 대신 질량 대신에는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를 바꿔서 쓰면 된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이 입자를 잘게 쪼개서 다음 같은 걸 전부 다 더한다고 했는데 이 양들이 아주 작은 양이고 연속적으로 분포되면 다음과 같은 건 바로 적분으로 쓸 수 있어요. r제곱을 m이 아주 작으니까 dm에 대해서 요 dm이라고 하면 dm에 대해서 전부 합해주면 돼요. 물론 보면 굉장히 이상한 적분 형태죠. r제곱을 어떻게 매스에 대해서 적분을 하나? 그러면 요 문제는 나중에 구할 때는 요 dm을 r에 대한 함수로 바꿔서 적분 변수를 바꿔서 적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면 돼요.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는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를 쓸 때 리니어 모션을 할 때 쓰는 카이네틱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 앞에 붙어 있는 양이 mass예요. 질량은 이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든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죠. 그렇지만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는 이 안에 Ri 제곱이 있어요. Ri 제곱은 똑같은 물체라고 하더라도 어디를 회전축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이 물체의 Ri는 달라지죠. 그래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는 회전축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양이에요. 달라지는 양인데 우선 그럼 똑같은 회전축이라고 하더라도 물체가 생긴 게 어떻게 되냐면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하면 커지죠? 회전축에서부터 물체의 분포가 되도록이면 멀리 있을수록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가 커지죠. 여기서 보면 리니어 모션에서 2분의 1 mv 제곱에서의 mass는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힘을 주면 물체가 가속도를 받는데 그 앞에 있는 계수가 질량이라고 했고 질량은 외부의 힘에 잘 반응을 하지 않으려는 이너셔, 관성의 성질이 있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다음같이 회전하는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양이 로테이션에 대한 이너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먼트 오브 이너셔라고 불러요. 모먼트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물론 영어에서는 순간이라는 얘기지만 대개 모먼트라는 건 뭐냐면 어떤 x의 n차승, 파워로 주어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x의 n승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x의 n차 모먼트라고 하는데 우리 이때는 제곱에 대한 모먼트지만 우리 세컨드 모먼트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그냥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는 회전 관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문제는 그럼 앞으로 어떤 걸 보냐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긴 물체에 대한 모먼트 오브 이너셜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거예요. 물론 아주 이상하게 생긴 물체는 우리 이거 적분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는 못하고 굉장히 시미트리가 많은 물체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몇 개를 계산해 보기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회전축이 여기 이런 복잡한 물체에 회전축이 여기 있고 있을 때마다 전부 다 다르면 그때마다 계산을 해야 되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게 소위 패럴렐 액시스 티어렘이라는 게 있어요. 패럴렐 액시스 티어렘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이 물체 이게 단면인데 회전축은 슬라이드에서 수직으로 나가는 방향이고 이 물체의 센터 오브 매스가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그 센터 오브 매스를 원점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모먼트 오브 이너셜을 우리가 I 센터 오브 매스라는 걸 안다고 칩시다. 센터 오브 매스를 안다고 치면 그럼 요 회전축에 대해서 센터 오브 매스를 지나는 회전축에 대해서 H만큼 평행 이동을 한 곳에 대한 회전축에 대한 모먼트 오브 이너셜 그 둘 사이에는 재밌는 관계가 있어요. 물론 두 개가 항상 회전축이 서로 평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패럴렐 액시스라고 티어렘이라고 하죠.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둘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 질량 large M의 전체 질량 H의 제곱 H는 원래 센터 오브 매스와 점 P 사이의 거리 물론 센터 오브 매스가 물체의 중간에 있고 점 P가 다른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단면을 보면 회전축이 있으니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제일 가까운 두 직선 사이에 제일 가까운 거리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보면 그래서 여기서 H만큼 이런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 여기 요 좌표를 X좌표가 A, Y좌표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모먼트 오브 이너셜을 어떻게 구한다냐 하면 잘게 잘라요. 잘게 잘라서 그 중에 하나가 DM이라고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DM의 좌표는 원점에서부터 보면 요 좌표가 XY라고 하면 당연히 요 삼각형에서 보면 요 X성분은 X에서 A를 뺀 X-A고 요건 Y-B죠. 여기 있는 요 둘 사이의 P에서부터 DM 사이의 거리 R제곱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 점 P를 중심으로 한 모먼트 오브 이너셜을 계산을 하면 R제곱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을 DM을 한 거죠. 그럼 전개를 해요. X의 2차식, Y의 2차식. X의 1차식, 여기서는 마이너스 2배 AX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A는 상수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상수가 나오죠. 요게 뭐죠? 요양이 여기서부터 X제곱, 이 거리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한 모먼트 오브 이너셜이에요. 그죠? 이건 XDM은 센터 오브 매스의 X좌표에 비례하는 양이죠. 그죠? 센터 오브 매스를 어디다 뒀죠? 원점에다 뒀죠. 0이에요. 그죠? 이건 센터 오브 매스의 Y좌표에 비례하는 양이죠. 이 양을 전체 질량으로 나누면 센터 오브 매스의 Y좌표죠. 역시 0이죠. 그래서 X의 1차식은 0. A제곱 더하기 B제곱 DM. A제곱 B제곱은 적분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게 H제곱이죠. M에 대해서 적분하면 전체 질량 매스, 토탈 매스 M이죠. 그래서 우리 관계가 P를 지나는 모먼트 오브 이너셜은, 회전축에 대한 모먼트 오브 이너셜은 센터 오브 매스를 지나는 모먼트 오브 이너셜에다가 전체 질량 곱하기 두 축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더하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면 되죠.
다음과 같이 질량 m짜리 물체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철사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묶여 있다고 하면 요 중간에 센트럴 매스를 지나는 요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물체의 모먼트 오브 이너셔는 이거의 모먼트 오브 이너셔에다 이거의 모먼트 오브 이너셔를 더해주면 되죠. m 곱하기 길이의 제곱이랬죠. m 곱하기 회전축에서부터 길이 2분의 L 어떻게 되나? 4분의 L제곱 이것도 4 곱하기 2죠. 밑에 있는 이거는 우리가 모먼트 오브 이너셔의 정의에 따르면 이건 회전축이 뭐냐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어요. 모먼트 오브 이너셔는 이거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0 이건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L 밑에 있는 건 ml 제곱이죠. 간단한 경우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조금 아까 봤던 패럴렐 액세스 디어렘을 쓰면 여기 있는 모먼트 오브 이너셔에다가 m 곱하기 전체 질량 m 곱하기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하라 그랬죠. 패럴렐 액세스 디어렘에 의하면 이거는 위에 있는 거 센터 오브 매스를 지나는 거 토탈 매스 그 다음에 이것과 이축과 이축 사이의 거리가 얼마였었냐면 차이가 2분의 L이니까 4분의 L제곱 그래서 이게 2분의 ml제곱 2분의 ml제곱 ml제곱 두 개가 똑같은 결과를 주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쉬우니까 굳이 패럴렐 액세스 디어렘을 쓰지 않고 그냥 정의를 썼으니까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몇 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는 하나였는데 하나라는 게 뭐냐면 질량이 맨 끝에 한쪽 끝에 하나씩 달려 있었던 거였는데 우리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것도 센터 오브 매스를 지나는 이 막대의 수직인 축에 대해서 회전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물체의 모먼트 오브 이너셔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여러 재미있게 생긴 물체들의 모먼트 오브 이너셔를 많이 계산할 거예요. 모먼트 오브 이너셔를 구해야만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을 할 때 카이네틱 에너지를 계속 구할 수 있죠. 피직스를 하기 위해서 모먼트 오브 이너셔를 먼저 구하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나? 잘게 나눠야죠. 잘게 나눠서 그 중에 x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주황색으로 표현한 dx 여기 있는 물체의 질량을 dm이라고 합시다. 물론 이 물체는 유니폼한 물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어느 곳에서나 저 단위 길이당 질량이 같은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밀도, density를 써야 되는데 density는 단위 부피당 질량인데 여기서는 부피를 얘기하기 어렵고 1차원 길이니까 우리가 line density라는 걸 써요. line density는 단위 길이당 질량이에요. 전체 질량이 large M, 전체 길이가 L이니까 람다는 line density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황색으로 칠한 이 양의 모먼트 오브 이너셔는 아주 작은 거니까 di라고 하면 그거의 질량 dm 길이는 x제곱 이래 놓고 적분을 하면 되죠. 적분을 하려고 그러니까 x를 m에 대해서 적분할 수는 없지만 dm은 어떤 관계가 dx랑 비례할 텐데 dm은 람다에다가 dx를 곱해주면 되죠. 왜냐하면 단위 길이당 질량이 람다고 거기다 길이를 곱해주면 당연히 질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람다 x제곱 dx로 쓸 수 있어요. 드디어 적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꿨었죠. 적분만 하면 되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람다 x 스퀘어 dx 물론 이거는 이븐 펑션이니까 0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것이 더 쉽죠.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x 3승 집어넣으면 12분의 아니지 3분의 2 람다 x 3승이니까 8분의 L 3승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2분의 람다 L 3승.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람다 안 집어넣었죠? 그 람다를 없애야죠. 람다는 이거죠. 12분의 1 L 3승 L분의 M 12분의 ML죠.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 모먼트 오브 이너셔는 이 짓을 또 하기 귀찮죠. 또 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를 제로부터 L까지만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냐면 패럴렐 액시스 티어렘을 쓰면 여기에다가 M 곱하기 2분의 L의 제곱 4분의 ML 제곱을 더하면 되죠. 요쪽을 중심으로 한 거를 I'이라고 하면 I'은 원래 I에다가 더하기 얼마야? MH제곱 4분의 ML제곱 1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1이 12분의 3이죠. 12분의 4, 3분의 ML제곱이죠.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1차원 문제는 간단하니까 우리 이제 나오는 물체 중에 너무 복잡한 건 그렇고 그나마 대칭성이 많이 있는 물체를 봅시다. 링, 반지름, 전부 다 질량은 M이에요. large M이에요. 요건 반지름이 R인 링, 중심에 대한 회전축, 파란 직선은 회전축이고 물체가 나타나 있고 요거는 안에 반지름이 R1, 바깥에 반지름이 R2, 질량이 M인 거. 요건 속이 꽉 찬 거. 이건 이런 건 되게 대칭성이 원통형 대칭성이 있으니까 이 축을 중심으로 한 이거면은 계산하기가 그나마 쉬울 텐데 이거는 그 회전축이 여기가 아니라 이거 수직인 축이에요. 굉장히 불쾌한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이 R이 0으로 갈 때 막대기, 그 다음에 속이 꽉 찬 공, 속이 빈 공, 조금 아까 있는 링의 회전축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인 거, 네모난 판자, 질량 중심을 향한 거. 그래서 여기 회전관성이 MR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걸 외워서 해야 되겠다. 되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하죠. 이걸 다 외운다. 다음 시간 20번 회전관성을 외워봐.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이거 다 유도할 거예요. 여기 있는 식들을 다 유도할 거예요. 유도하는 게 좀 약간 복잡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좌절하면 안 돼요. 유도를 한 다음에 그럼 유도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외워지냐? 그렇진 않죠. 유도를 한다고 외워지진 않죠. 외우는 방법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처럼 이거의 회전 밑에 딱 가려놓고 이거의 회전관성 물어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많은 문제를 풀어봐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툭툭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물체들의 모먼트 오브 이너셜을 계산해 봅시다. 그냥 무식하게 계산하면 바보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다음 같은 걸 보면 먼저 생각을 해야죠. 보니까 이 세 개는 요거만 계산하면 이거 두 개는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요거 계산한 다음에 R1과 R2가 라지 R이라고 하면 이게 얇아지는 리밋으로 가니까 이거 될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안에 있는 반지름 R1이 0이 되고 바깥의 반지름이 R2가 R이 되면 속이 꽉 찬 원통이죠. 그죠? 이 위에 있는 이 세 개의 모먼트 오브 이너션은 요거만 계산하면 끝나 라는 걸 알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복잡하긴 하지만 이걸 계산한 다음에 여기는 요 원통의 반지름 R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요게 되겠죠.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반지름이 R이 0으로 간 극한이니까 우리 요거만 구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속이 꽉 찬 거, 속이 빈 스피어. 겉으로 보기엔 구별이 안 되지만 이건 속이 빈 거 하나만 계산하면 돼요. 왜 속이 빈 거 하나만 계산하면 속이 꽉 찬 건 속이 빈 껍질들을 계속 반지름을 줄여가면서 합하면 되니까 마치 양파처럼. 자, 속이 빈 거 계산하면 돼요. 이건 무식하게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실제로는 9개의 그림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계산할 건 하나, 둘, 셋, 넷, 5개만 계산하면 되는, 별로 줄어들진 않았지만 우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 문제를 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3개를 모아놓은 게 다음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풀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푸나? 풀기가 어렵죠. 그래서 크게 그려. 문제를 풀기 어려울 때는 크게 그리는 거죠 일단. 근데 회전축이 이거래. 우리가 모먼트 오브 이너셔는 질량 곱하기 R의 제곱인데 우리가 이 물체를 잘게 나눠야 되죠. 물론 이 시스템의 먼저 대칭성은 원통으로 생기기 때문에 실린드리컬 시메트리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것에서 그러면 mr 제곱으로 줘야 되는데 그러면 회전축에서부터 r이 같은 점들의 집합을 먼저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이게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r이 같은 점들의 집합 뭐죠? 반지름이 r인 원통이죠. 그죠? 그건 전부 다 축에서부터 거리가 똑같죠. 그래서 색깔을 바꿔볼까? 이게 다음과 같이 생긴 게 원통이 회전축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네. 근데 선으로 있을 수 없으니까 약간 두께가 있다고 쳐. 잘 못 그리죠? 약간 두께가 있다고 쳐요. 얼마?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R, 두께가 dr, 이 높이가 L이라고 합시다. 이제 구해야죠. 뭘 어떻게 구해?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를 물체가 유니폼한 덴서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덴서티가 어떻게 되죠? 덴서티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전체 부피가 얼마가 되죠? 전체 부피가 파이 어떻게 되긴? 밑면적의 R1 제곱 곱하기 높이 이게 부피죠. 그죠? 전체 질량이 m이니까 이게 밀도가 되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조금 아까 말한 이렇게 얇은 원통의 질량 dm은 그거의 부피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밀도를 곱하면 되죠. 이거 부피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하긴? 여기 반지름이 r 플러스 dr, r이면 파이 곱하기 r 플러스 dr의 제곱 빼기 r 제곱 한 다음에 높이를 곱하면 되죠. 근데 r 플러스 dr의 제곱 빼기 r 제곱은 2배 r dr 더하기 dr 제곱이죠. dr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dr의 제곱이 나오면 무시해요. 그러니까 2r dr이에요. 두 개를 빼면 거기다 파이를 곱하면 2파이 r dr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쉽냐면 이 빨간색으로 된 얇은 원통을 쭉 끄집어내서 이 칼로 이렇게 쭉 잘라요. 자른 다음에 쭉 펴요. 쭉 펴면 아주 얇은 직육면체가 되죠. 그죠? 직육면체 가로는 원 둘레 2파이 r, 두께는 dr, 높이는 l이죠. 그럴 수가 없을 텐데요. 사과 껍질을 잘 깎아놓은 다음에 필라 그러면 중간이 부러지는데요. 한쪽은 이렇게 휘어 있고 다리 이렇게 있으면 쭉 필라 그러면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면 물체를 변형시키는 거 아닌가요? 변형시키는 거죠. 어떡하나? dr이 무지 작으면 그 변형을 거의 무시할 수 있어요. 그죠? dr을 아주 얇게 하면. 그래서 우리 앞으로 다음과 같은 소위 말하는 인피니테시멀, 아주 작은 면적이나 부피를 계산할 때는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쭉 잘라서 쫙 펴요. 그런 다음에 직육면체 부피를 계산하면 돼요. 얼마죠? 그래서 2파이 r dr 위의 면적이고 높이 l로 이게 dm이에요. 이거에서 생기는 di는 r제곱 dm이지 뭐. 2파이 l로 r 3승 dm이네. dr이네. 됐죠? 이제 dm에 대해서 적분한 걸 r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서 쓸 수 있죠. 적분만 하면 돼요. i는 2파이 l로 상수는 전부 다 끄집어내고 r 3승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r1부터 r2까지. r의 3승 dr 2파이 l로 4분의 1 r2의 4승 빼기 r1의 4승이죠. 인수분해 할 수 있죠. r2의 제곱 r2의 제곱 r1의 제곱. 파이 L R2 제곱 마이너스 R1 제곱이 뭐였었냐 하면 2까지 집어넣어서 2 안 집어넣나? 2는 안 집어넣었어요. 요게 뭐냐면 원통의 부피죠. 그죠? 이 속이 빈 원통의 부피인데 거기다가 로를 곱하면 질량이죠. 그죠? 질량이죠. 그 다음에 2를 4로 나누면 2니까 이 양은 2분의 1 m r1 제곱 r2 제곱. 다음과 같이 나오죠.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 이제 이건 쉬워요. 그죠? r1과 r2를 전부 다 라지 r로 넣으면 되죠. mr 제곱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하죠? r2를 r, r1을 0로 넣으면 2분의 mr 제곱이죠. 이게 이거보다 커요. 왜 크죠? 물체의 분포가 되도록이면 회전 쪽에서 멀리 있을수록 크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멀리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회전 쪽에 가까이 있는 부분들도 있죠. 가까이 이렇게 몰려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가 더 작아져요. 우리 다음 세 개를 동시에 구했죠. 굿. 여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구한. 두 번째, 반지름이 r인 속이 빈 스페리컬 쉘이라는 게 껍질이니까 속이 빈 다음과 같은 질량이 m이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속이 빈 껍질이면 이거는 어떻게 하나? 틀림없이 회전축에 대해서 하면 우리 항상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m 곱하기 r 제곱의 형태로 나타내야 되니까 우리 이걸 잘게 쪼개야 되는데, 질량을 잘게 쪼개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쪼개는 게 제일 좋냐 하면 r이 같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r이 뭐냐면 회전축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게 뭐죠? 다음과 같이 자르면 되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생긴 양들은 물론 이게 내가 확대해서 그랬지만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R이 좀 약간 다르지. 굉장히 작은 줄이라고 하면 이렇게 자르면 되죠.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기는 요 링들은 물론 링의 반지름이 달라지면 이게 거리가 달라져. 여기는 요 점들은 전부 다 회전축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 그래서 역시 그림이 조그마면 생각도 좁아지니까 그림을 큼지막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예쁘게 보이려면 색깔도 다음과 같이 그린 다음에 이거에 이제 모먼트 오브 이너셜을 계산을 하면 되죠. 이걸 모먼트 오브 이너셜을 어떻게 계산하나? 우선 적당히 정해야죠.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는 R이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를 세타라고 하지 뭐. 반지름 R은 항상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반지름 R이니까 라지 R이죠. 이렇게 잘했을 때 이 길이는 원호의 길이죠. 요 작은 요 양을 d 세타라고 하면 요게 r d 세타죠. 그럼 요거의 에어리어를 계산할 수 있겠네. 에어리어를 계산하면 어떻게 dm을 에어리어로 계산할 수 있나? 우리가 surface density, 이때는 단위 길이당의 질량도 아니고 단위 부피당의 질량도 아니고 단위 면적당의 질량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단위 면적당 질량, 유니폼 하면 전체 질량을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죠. 우리 다음과 같은 게 유니폼한 surface density예요. 우리가 이걸 도입했어요. 나중에 이게 결과에 나오면 안 되지만 다음 같은 걸 도입한다 이거예요.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의 면적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툭 잘라서 쫙 피면 된다 그랬죠? 쫙 피면 어떻게 되죠? 직사각형이죠. 약간 찌그러진 직사각형일 텐데요. d세타를 굉장히 작게 하면 거의 똑바른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자, 피면 요 길이는 얼마인가? r sin 세타네. 그럼 요거의 면적은 dA는 반지름 곱하기 2파이. 쭉 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2파이 r sin 세타고, 세로는 rd 세타죠. rd 세타를 곱합니다. 이제는 여기다가 시그마를 곱하면 이게 dm이죠. 유니폼 density를 쓰면 dm을 기하학적인 요소로 바꿔 쓸 수 있어요. d 세타니까 이제는 세타에 대해서만 적분을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di는 뭔가? 질량 dm,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죠.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죠? 이거죠. r sin θ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파이 R 4승 사인 3승 테타. 오, 점점 불쾌해지는데. 그죠? 그리고 I는 2파이 R 4승 시그마는 전부 다 끄집어내고 사인 3승 테타를 적분하면 되는데, 테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근데 반뚝 잘라놓으면 위랑 밑이랑 똑같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한 거에 2배 해도 돼요. 아닌가? 그게 안 보이나? 적도를 중심으로 자른 거를 대응으로 보면 여기 있는 거랑 요 밑에 있는 거랑 항상 똑같죠? 그죠? 생긴 게 똑같죠? 뒤집어 놓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한 거에 2배를 하면 돼요. 아, 싫으면 다 하든가. 그죠? 2배를 하면 되니까 2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거 어떻게 적분하나? 갑자기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보면 특별같이 달려들어서 푸는 테크닉이 있죠. 어떻게 한다 그러더라? 이걸 사인 테타 d 테타로 쓰고 나머지 사인 제곱 테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테타로 써. 그럼 이건 d 코사인 테타야.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 헷갈리나? 사인 코사인 테타를 x라고 놓으면 이렇게 써야지. 4파이 r 제곱 시그마 인테그랄.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테타가 d 테타가 dx니까 dx는 이걸 dx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으니까 적분을 봐야 되는데 0일 때 1, 2분의 파일 때 0이죠. 그러니까 1부터 0까지를 0부터 1까지로 쓰면 마이너스 사인 없어진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 제곱을 쓰면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편한 적분이 됐죠. 1, 3분의 1, 3분의 2죠. 적분을 하면 3분의 8, 3분의 8 파이 r 4승 시그마가 얼마라고? m 4파이 r 제곱. 숫자만 보면 3분의 2 파이는 없어지고 mr 제곱이죠. 그래서 i는 3분의 2 mr 제곱. 그랬죠. 오, 점점 재밌어지죠. 그럼 이제 속이 꽉 찬 공은 어떻게 하나? 속이 꽉 찬 공은 속이 꽉 찬 공을 그렇게 무식하게 처음부터 이것도 그러면 조금 아까 한 것처럼 R이 똑같은 집합을 구하면 되잖아. R이 똑같은 집합은 이렇게 되네. 이게 잘라도 원판을 잘라도 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R이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주 조그맣게 잘라서 무식하게 조그맣게 잘라서 이걸 다 합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우리 조금 아까 껍질 스페리컬 쉘에 대해서 했으니까 우리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쉘이 여러 개가 쭉 있다고 치면 되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쉘 이걸 하기 전에 반지름이 R 그 중에 한 쉘 뭐죠? 반지름 R 두께가 dr 다음과 같은 쉘을 생각해 보면 되죠. 이 쉘을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쉘의 di는 조금 아까 보면 3분의 2 m r 제곱. m이 얼마였어? m은 모르지만 요거의 질량 dm이라고 하면 되죠. 다음 같은 거 우리 알죠? 이걸 쭉 더하면 되죠, 이제. 자. 근데 DM을 뭔가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DM은 요거의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되죠. 부피는 어떻게 구하나? 반지름이 R이고 DR인, 두께가 DR인 곳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지? 이거는 반으로 쭉 자를 수 없네. 어떻게 하죠? 반으로 뚝 자른 다음에 위에 있는 걸 누르면 되죠. 그렇게 하지 않고 되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요거의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의 부피는 4파이 r 제곱. 이게 뭐죠? 구의 면적 dr만큼 있대. 그 크기로. 자, 4파이 r 제곱을 있고 dr만큼. 그게 부피죠. 이걸 dm으로 바꾸려면 (3분의 2) 로 r 제곱 dv. 로는 어떻게 구하나? 전체 질량을 전체 부피로 나누면 되죠. 구의 부피, 스페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3 됐죠? (3분의 2) 로 dv 4파이 r제곱, 여기 r제곱 r4승 dr이네. 자, 적분만 하면 되죠, 이제. i는 3분의 8파이 로 인테그랄 0부터 r까지 r4승 dr. 5분의 r의 5승이죠. 15분의 8파이 로 r의 5승이래. 근데 로는 m 3분의 4파이 r 3승이죠. 5 20분의 8 1, 2 5분의 2 파이 없어지고 m r제곱 5분의 2 m r제곱. 자, 좀 이따 아까 쉬운 것부터 합시다. 이건 또 어떻게 하나? 거리가 같은, 이것도 나눠야 되는데 거리가 같은 점의 집합을 어떻게 구하죠? 거리 같으면 여기지 뭐. 그죠? 아까랑 비슷한 경우죠. 테타 r 이게 d 테타. 이 길이가 r d 테타죠. 굿.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죠? r sin 테타죠. 그지? 그럼 어떡하나? dm을 길이로, 그러니까 람다라는 라인 덴서티가 전체 질량을 2파이r로 나누면 되네. 이게 단위 길이당 질량이죠. 그럼 요거는 r d 테타가 있으면 요거의 질량은 람다 r d 테타네. 요거에서 생기는 di는 얼마지? r제곱 sin 테타 dm 람다 r d 테타. i는
여기 또 있죠. 그죠? 이쪽 거 더하면 이쪽 것도 더해야 되죠.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것도 똑같으니까 지금 구한 거에 2배 하면 되죠. 2배. 그거 사인 제곱 됐다. 고마워요. R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2배 람다 R 3승 인테그랄 사인 제곱 데타 d 세타. 세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해서 2배 하면 돼요. 물리적으로 당연히 그렇지. 0부터 2분의 파이. 이건 아까 테크닉으로 못하겠네. 그렇죠. 역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적분학을 잘했으면 이런 거 숱하게 해봤죠. 또 어떻게 하죠? 2배각 공식을 쓰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테타죠. 코사인 2테타는 적분하면 2분의 사인 2테타죠. 사인 2테타에다가 테타 대신에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 0. 제로 집어넣으면 0. 이건 적분하면 0이에요. 그죠? 이거만 적분하면 돼. 2분의 1을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 4분의 파이죠. 앞에 4가 있으니까 파이, 람다, 파이, R 3승이네. 2분의 1, 4분의 파이. 그런데? 그러면 람다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야죠. M 2파이 R, 파이 R 3승. 파이 없어지고 2분의 M R 제곱.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써서 조금 복잡하니까 우리 가장 간단한 다음 거, 간단하죠. 제일 복잡한 거 중에서 그나마 쉬운 거. 이건 뭐냐면 역시 유니폼한 덴시티를 가지고 물론 면적이 그러니까 서피스 덴시티를 생각해야 되겠죠. 가로가 A, 세로가 B인데 그거의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 센트럴 매스를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모먼트 오브 이너셔가 얼마냐? 이건 중심에서부터 R이 일정한 집단을 고르면 굉장히 기분은 좋은데 나중에 적분을 할 때 한쪽은 만나고 딴 쪽은 안 만나면 나중에는 적분 구간이 굉장히 더러워지죠. 그죠? 이렇게 윙으로 잡으면 아이디어는 좋지만 적분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말짱 꽝이에요. 우리 적분을 잘할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골라야 돼요. 대칭성을 잘 이용해서 잘 잡는다는 게 뭐냐면 아이디어도 훌륭하지만 계산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못하죠. 근데 이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쓰면 돼요. 어떻게? 세워. 이게 A구 B래. X축 Y축. 어떻게 잘게 나눈다고? 이렇게 잘게 나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X 되는 곳에 dx, Y 있는 곳에 dy. 이 물체를 생각하자 이거예요. 이 물체의 면적은 dx, dy. 여기다가 surface density를 곱하면 dm이 되죠. 시그마가 뭔데요? 시그마는 전체 질량을 전체 에어리어를 나눈 거죠. 오케이. 회전축으로부터의 회전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이게 회전축이죠.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di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dm 시그마 x제곱
x랑 y가 있네. 이거 어떻게 적분하나? 이런 적분 한 번도 고등학교 때 안 해봤죠? 해봤나? 요새는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안 하죠? 옛날에도 안 했어요. 그러면 i는 무식하게 계산을 하면 되죠. 무식하게 계산할 때 x는 마이너스 b에서 b까지, 아니지,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2분의 b까지,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a까지. 하지만 요 축을 중심으로 접고 접으면 다 똑같죠. 요 점에 대해서 최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은 네 군데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다 합해준 다음에 4배를 하면 나머지 것도 다 커버를 하죠. 그죠? 4배. 시그마 인테그랄 x는 0부터 2분의 b까지. 0부터 dy. 이 적분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안 해봤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이런 걸 우리가 수학에서 멀티플 인티그럴이라고 해요. 다중적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때 캘큘러스를 배우나? 미적분학을 배워요? 좀 있으면 배워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어렵냐 하면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우선 적분의 상한, 하한이 x와 y의 함수로 주어져 있지 않으면 적분 순서에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게 y가 0부터 x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적분하려고 그러면 이게 좀 적분 순서에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적분 순서에는 상관이 없고, 이걸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래. x는 그럼 어떻게 되는데? x는 가만 놔두고, 가만 놔둔다는 게 뭐냐면 주어진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적분을 할 때는 x는 상수처럼, 왜냐하면 고정을 시켜놨으니까. 그죠? x는 상수처럼 적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요거는 x제곱 y, 요건 3분의 y 3승이죠. 순서를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순서를 바꿔서 이걸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면, x에 대해서 적분할 땐 이건 x 적분 변수, 이거는 상수. 이걸 x에 대해서 적분하면 3분의 x 3승 xy 제곱. 그렇게 적분을 해요. 헷갈리니까 우선 여기 순대로 하면 이걸 적분을 해요. x제곱을 상수로 놓고 x제곱 y 3분의 y 3승. 그리고 이거 집어넣으면 남는 건 뭐죠? x의 함수죠. x를 상수 고정시켜 놨으니까. 그리고 나서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돼요. 멀티플 인테그랄, 특히 이중적분에서 적분의 상한과 하한이 상수일 때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분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냐고?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y에 대해서 적분을 할 때는 y 이외의 다른 모든 변수들은 상수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그런 다음에 그 적분한 결과를 다시 x에 대한 함수로 나왔을 테니까 그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4배 시그마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b dx까지 놔두고 요거를 적분을 하면 되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x제곱 y 3분의 y 3승 0부터 2분의 2까지 집어넣으라는 거죠. 0를 집어넣으면 다 0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만 하면, 요거만 계산하면 4배를 하니까 좋은데 이렇게 자꾸 바꾸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죠. 그렇지만 이래서 좋아요. 그죠? 이걸 집어넣으면 다 0으로 만들려고 지금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시메트리 아규먼트를 써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게 싫으면 무식하게 4를 없애고 무식하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2부터 2분의 a까지는 여기다가 2분의 a를 넣은 값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a 넣은 값을 빼야 되죠. 그러니까 머리만 조금 돌리면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4배 시그마 0부터 2분의 b까지 dx 2분의 a x제곱 24분의 a 3승. 됐죠? 이제 x에 대해서 이제 남은 건 이 안에 있는 양이 x의 함수니까 이제는 마음 편하게
x에 대한 적분을 하면 되죠. 4배의 시그마. 앞에 있는 거는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x 3승. 거기다가 2분의 b를 집어넣으면 24분의 b 3승이죠. 48분의 ab 3승. 뒤에 있는 거는 상수니까 이걸 적분하면 x 제로에다 2분의 b를 집어넣으면 2분의 b죠. 2분의 b를 집어넣으면 48 a 3승 b 48분의 4, 그러니까 12분의 1 a b를 끄집어내면 시그마 a 제곱 b 제곱 시그마 곱하기 a b가 토탈 매스죠. 그래서 우리 12분의 m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요거 남았어요. 이거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얘기하고 실제로 푸는 거는 다음 시간에 풀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왜 내가 제일 마지막에 풀었었냐면 이것도 뭐냐면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이거의 원통이에요. 그죠? 근데 이 원통은 위 표면이 마음에 안 들죠. 평평해야 되는데 휘어있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멀어지면 이거는 휘어있는 면이고 이건 평평한 면이기 때문에 이 경계면에 올 때는 적분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안 좋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잡냐? 이땐 무식하게 잘라야 돼요. 무식하게 잘라야 되는데 무식하게 잘라도 계산할 수 있게 잘라야 되죠. 계산할 수 있게 자르려면 이 시스템의 대칭성을 잘 봐야 돼요. 아까 직사각형일 땐 뭐가 제일 좋은 좌표계라 그랬었죠?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예요. 여기서는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통,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를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는데 그러면?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를 어떻게 잡는데요? 같이 있으면 반지름이 r dr, 높이는 dc, 요거는 r, 요건 dr, 그 다음에 회전 여기서부터 세타만큼 돼 있는 곳에 d 세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과장해서 그리면 다음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요 부분. 자, 요걸 부피 구할 수 있죠. RD 세타 DR BZ예요.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진균면체예요. D 세타 DR 이게 작으면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부피만 알면 DM은 구할 수 있죠. density를 곱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의 제곱을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R은 제로부터 라지 R까지, C는 이게 L이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해야 돼요. 이건 3중 적분이에요.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좌표축을 잘 보면 R, 세타, C에 대한 적분의 하한과 상한이 전부 다 상수이기 때문에 순서에 상관이 없고, 적분을 할 때는 한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할 때는 다른 변수는 상수로 생각하고 적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복잡한 적분을 여기서 접하게 되는데 요거만 넘기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얘기는 다 잊어버려요. 이 풀이는 책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요. 나중엔 답만 외우면 돼요. 그걸 어떻게 외워요? 문제를 많이 풀면 외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거만 마저 푼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은 물체로 운동을 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